텍스트만 치면 끝 AI로 만드는 벡터 아트 과정을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2026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 기능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AI 과정들을 강의해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자, 1강 내용으로 일러스트레이터 2025로 시작하는 디자인 여정 과정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이트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관련 페이지를 보고 계시고요. 자, 해당 내용들은 여기서 PDF로 내용들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PDF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단 작업에 대한 그런 베이직 소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면, 일단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저희가 이제 구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프로그램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저희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눈앞에 구현해 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벡터 디자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26년 버전에서는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인터페이스도 더욱 직관적으로 다듬어져 작업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이제 짧은 문장으로만으로도 저희가 벡터 그래픽을 자동 생성할 수 있으며 색상이나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바꿔가며 손쉽게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다양한 패턴과 도형을 빠르게 만들어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어 자신만의 감각적인 개성을 담은 디자인을 완성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좀 보시면, 자, 독창적인 로고, 아이콘 등 디자인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개성 있는 그래픽으로 브랜드를 차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업계 최고의 그래픽 디자인 툴로 만든 독특한 아트웍, 패턴, 문자를 티셔츠, 패키징 등의 목업에 적용해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그래픽으로 시선 집중. 자, 그리고 인상적인 아트웍 디자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2026년 버전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료 버전으로 플랜 및 가격 보기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설치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무료로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체험판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전을 설치하실 때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설치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자, 여기에 관련된 그런 설치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실 때 몇 가지 이제 세팅할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설치에 대한 자, 여기에 저기 환경 설정 안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 설치를 하셨으면, 자, 그러면 동시에 다운이 되는 그런 앱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것이 다운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환경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운받으시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언어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해당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언어에서는 한글을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잉글리시,
인터내셔널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셔야 그래야지만 똑같은 저희가 영문 버전으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한 뭐 몇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요. 진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PDF의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앞부분에 12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을 준비하고 진행해 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해볼게요. 자, 새로운 창을 new 파일에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recent 최근에 열었던 그런 문서들을 토대로 해서 문서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4 사이즈, 자, 웹 사이즈, 레터, 그 다음에 웹 라지라는 기능으로 열어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A4 사이즈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쇄 방식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열 때는 해당하는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에서 여기서 이제 파일 이름들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저는 예제에 대한 내용으로 example이라는 내용을 만들었고요. 자, 가로에 대한 크기는 210, 세로에 대한 크기는 297 사이즈로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를 한번 열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의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정밀한 수정과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러스트, 로고, 인포그래픽, 제품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상단에 있는 부분들은 메뉴바 구조고요. 자, 왼쪽에 메뉴, 저희가 도구 박스라고 보통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패널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 자, 먼저 해당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기본적인 쉐이프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쉐이프에서 그리게 되면 그러면 도형들을 원이라든지 사각형 도형들을 여기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유형에서 그려볼 수가 있고요. 도형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별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선 도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각각의 옵션들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픽들은 저희가 보통 벡터 그래픽이라고 얘기하고요. 점과 선의 좌표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기를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으며 픽셀 이미지에 비해 파일 용량이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 때 여기에 있는 돋보기 기능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Alt 기능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축소가 되어져서 확대되거나 축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 도구를 활용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드래그가 돼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기능들은 이제 사실 단축 기능으로 많이 활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 맞춰보는 기능이 컨트롤 0번 100% 보기, 자, 컨트롤 1번 기능으로 여러가지 그런 화면을 보는 그런 관점을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뭔가를 드로잉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뭔가 이제 돌려놓고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지고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돌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각도는 일정 각도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ES 키를 누르시면 다시 원복해서 화면을 초기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기하학적인 도형들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다각형을 드로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다각형으로 드로잉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쉐이퍼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여기서 삼각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런 도형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도형이 이렇게 찌그러졌죠. 여기서 자, 기능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으로 인식해서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자동으로 원독으로 지금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형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 이런 벡터 도구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셀렉트라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면서 오브젝트를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뜰 거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대한 이런 크기를 변형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끝점을 이렇게 사용하면 전체적인 가로 세로 크기를 변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사용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도형에 대한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오브젝트에 대한 저희가 이제 변환 도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 대한 내용을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에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으신데 자,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동기화된 패널이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은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떠있는 그런 패널이 되니까 이걸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기능들을 조금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들 여러가지 조합으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 세로 크기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좀 보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기능들만 조금 사각형에 대해서 진행해 드리면 자, 선택되고 여기서 이제 크기를 조절하면서 해당하는 도형들을 원이나 이런 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둥근 사각형이라든지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을 그리게 되면 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이런 지금 몇 가지 옵션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선택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조정하시면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런 플러스 기능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대한 기능을 좀 추가해 볼게요. 추가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옵션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자, 요걸 잡고 드래그 하시면요. 그러면 지금처럼 크기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에 대한 도구들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도구는 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도형은 원을 선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원호 모양으로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작을 하면서 맞춰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을 그리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해당하는 둥글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조절점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상위 버전에서 도형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런 핑크색 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핑크색 선이 나올 때는 여기서 뷰 기능에서 해당하는 이런 스마트 가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자, 스마트 가이즈를 반드시 켜놓으시고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가이즈가 어디에 있는 기능인지, 자, 뷰 기능에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에 대한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 좀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밑에 있어서 기능이 좀 안 보이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잘려서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축키가 이걸 확대해도 안 보이네요. 지금 모니터를 좀 작게 해놓고 쓰고 있어갖고, 자, 여기 컨트롤 U나 아니면 커맨드 U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선택이 될 때, 요게 그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될 때, 이런 안내선이 있어요. 핑크색 선에 안내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컨트롤 U나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U를 누르면 스마트 가이드가 뜨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업 도구가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저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 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뭔가를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해당 점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점을 지정하거나 편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한 부분을 이렇게 각지게 만들거나 이런 옵션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는 라쏘 기능이라고 지금 이제 드래그 할 때 직접 선택 도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선택할 때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구들은 일단 저희가 이제 컨트롤 0을 눌러서요. 화면에 맞춰 보시고요. 오브젝트 툴로 전체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드로우 툴. 자, 드로우 툴은 실제로 그리는 듯한 느낌의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요. 확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연필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펜슬. 붓도구는 여기 있습니다. 붓도구. 자, 그 다음에 지우개 도구는요. 지우개는 여러가지 안쪽에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패스가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가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 도구를 사용해서 좀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가위 도구가 있습니다. 시저 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구를 지금처럼 눌러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패도형이 지금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로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요. 열린 선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닫힌 선을 열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이런 그 가위 도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도구는 바로 펜 도구죠. 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패널에 대해서는, 패널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펜 도구를 통해서 뭔가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펜 도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드로잉이 기본적으로 이런 앵커 포인트라는 기준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점을 찍을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보는 거죠. 드래그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분에 대한 내용들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곡선 타입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곡선에 대한 유려한 선들을 완성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커버처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펜 도구가 약간 다르게 사용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다음 점을 누를 때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지 않아도, 저희가 힘을 줘서 드래그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곡선화 시켜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곡선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지금처럼 펜 도구로 만든 도구와 그리고 이제 결과물은 같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이 펜 도구를 먼저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그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 툴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기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직선을 그렸다고 할게요.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곡선으로 변환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곡선 도구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곡선 도구로 변환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곡선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눌러보시면 다시 직선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도구가 바로 이런 포인트를 바꿔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디파이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디파이 도구. 모디파이 도구는 이제 2개 내지 3개 정도의 도형들을 혼합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사각형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저 해당하는 내용들을 패스라고 보통 불러주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칠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도형을 그리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칼라 패널을 보셔도 되고요. 자, 스와치를 보셔도 되시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해당하는 패널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칼라, 그라디언트, 스와치라는 방식으로 열어놓고 하고 있고요. 자,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열어놓고 칼라를 칠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 칼라를 혼합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옵션들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그런 칼라에 대한 조합을 우리는 이제 문서를 처음 만들 때, 자, 새 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칼라를 지정할 때요, RGB 칼라를 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CMYK 칼라를 지정하기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RGB 칼라는 웹이라든지 영상 쪽에 해당되는 그런 칼라 모드가 되겠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CMYK 칼라는 지금 인쇄에 관련된 그런 색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색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CMYK라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CMYK라는 단계를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CMYK라는 4가지 색상이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컬러링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컬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컬러 패널에서 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포토샵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 있는 색상들을 잘 쓰지 않고요. 이렇게 컬러 패널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은 색상 단계를 조금 칠해 볼게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검정색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으로 칠하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K라는 단계가, 자, 어떤 단계냐 하면, 이거는 지금 검정이란 얘기입니다. 검정.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자, CMYK라고 하는 색상 단계는 바로 인쇄 관련된 그런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 관련된 색상을 만들 때 CMYK 컬러를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C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걸 잡고 해야겠죠? 자, C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 같은 색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색감이 좀 다른데 M이라고 하게 되면 빨간색 비슷한 이런 분홍빛깔 나는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게 되면 노란색 계통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쇄할 때 안료의 혼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색상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색상들이 이렇게 인쇄 관련된 색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색상들 모두 혼합하면 그러면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데 여기에 따른 색상들을 완전한 검은색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K라는 단계를 준비해서요. 회색 단계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색상들이 여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와치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스와치라는 패널은 어떤 패널이냐면 색상을 사용하는 그런 미리 등록된 그런 색상들이 있습니다. 자, AI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 여러가지 색상 단계가 있습니다. 스와치 패널은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 칼라는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와치는 밑에 층에 있거든요. 밑에 층에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스와치라는 패널이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스와치 패널을 열어놓고 보통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요. 자, 색상에 대한 단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솔리드 컬러가 있고요. 하나에 대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어요. 그라디언트. 자, 그리고 패턴이라는 걸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앞단에 논이라는 게 있겠죠. 색상이 없는 단계를 우리는 보통 논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색상 단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색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이제 AI 관련된 기능들이고요. AI 기능들은 다음 강좌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색상들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그런 색상으로 보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는 여기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그라디언트 한 색에서 다음 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그라디언트라는 단계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패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I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패턴은 여기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에 AI 등록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두리 선을 내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적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테두리 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는 거죠. 테두리 선에서도 논,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색상들을 등록하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논을 적용하실 때는 여기 밑금이 거져 있는 여기 논이라는 부분을 적용하시게 되면 그럼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적용하실 때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만드시면 여기 스와치에다가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는 여기에 지금처럼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폴더를 넣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 스와치 그룹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스와치 그룹에 대한 이런 자, 그룹 1번이라고 적었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러면 그룹된 색상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스와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기능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해당하는 그런 필과 스트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전에 일단은 이제 여기 색상을 이렇게 넣었고요. 자, 여기까지 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라디언트와 패턴은
차차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형 조합에 대한 모디파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켜시고 새 창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적인 그런 도구 박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